자, 이제 이번 시간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의과대학을 82년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이제 30년 이렇게 됐죠. 그동안 해온 내용들이 가장 이렇게 멋지게 여러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내용으로 제가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것,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이 윤화 아카데미 회원들 모시고 얘기를 함께 하는 것을 대단히 기쁘고 반갑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포즈를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 가운데 만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오래오래 산신령처럼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산신령처럼 사는 것보다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멋있게 살고 싶죠? 근데 이제 사람이 언제까지 살 수 있나 하는 거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분은 그 기록 분석을 자세히 해보면 127세를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기록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나를 보면, 저 프랑스의 장 칼멘이라는 여성분인데 1875년에 나서 1997년까지 무려 122세를 사셨다고 그래요.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이분이 한 90쯤 돼가지고 자기 집을 담보로 맡겨서 나 죽고 나면 이 집 가져라. 그러고 그 변호사가 이제 90 됐으니까 한 5년쯤 돈 주고 나면 남겠지 그랬는데, 이분이 90에 해가지고 122세니까 30년을 넘게 사셨잖아요. 그 변호사는 죽었어요. 40대에 자기가 계약해가지고 한 5년 지나면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 변호사는 집을 못 갖고 그때까지 그 가족들이 월세를 내가지고 돈을 지불하다가 나중에 손해를 보고 했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오래 사셨다고 그래요. 그 서울대학병원에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가 있습니다. 제 사실은 의과대학 동기인데, 이 정선근 교수가 의과대학 다닐 때 역도반을 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몸도 워낙 좋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이런 백년 운동, 또 백년 허리, 백년 목,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운동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유용한 정보를 책에 다 담아놨고, 이 책에서 이제 정선근 교수가 운동은 신이 내린 최고의 명약이다. 그래서 오래 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고, 멋지게 살려면 근육을 운동을 해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에 저도 운동을 워낙 좋아했고, 제가 환자분들 보살피는 게 제 직업이니까 늘 환자분들 보살피면서 어떤 분들이 건강하게 살고 어떤 분들이 아파하나, 또 제 스스로 뭐가 맞나, 또 많은 기회를 통해서 방송에서나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또 행복하게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상에서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늘 쉽게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5가지, 걷기, 계단 운동, 스쿼트, 뒤꿈치 들기, 앉아서 무릎 펴기, 이거 다 특별한 장비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거든요. 이 운동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자세와 습관, 이것은 단지 그냥 보기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목, 허리 건강에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뼈, 관절, 근육 튼튼해지고 나면 허리하고 목 건강하다, 그러면 안 빼놓고는 별로 무서워할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몸도 튼튼하고 허리도 안 아프고 목도 안 아프다. 그 다음엔 우리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 행복한 마음은 명상과 마음 챙기기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3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정리를 해서 제 스스로도 해나가고 있고, 이 내용을 저희 병원에 찾는 환자분들께 건강 100년 프로그램으로 해서 의학적인 내용으로 만들어서 환자분들께 소개를 하고
보살핌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걷기. 걷는 거 잘 걸으면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 기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운다는 뜻이고요. 이거에 아주 둘 다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쳐보세요. 걷는 거 여러 가지 방송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각양각색이에요. 오자걸음 안 되고 팔자걸음 안 되고 안장다리 안 되고 막 이렇게 뒤꿈치부터 닿고 그러는데 사실은 오자걸음 걷고 싶어서 걷는 거 아니거든요. 안장다리 그거 자기 타고난 거예요. 뒤꿈치부터 딱딱 걸어라 그러면 족저근막염 있는 분들 걷고 나면 뒤꿈치 아파서 못 걸어요.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걷는 거 누구나 걷는 건데 어떻게 걷는 것이 옳은 거냐 쉽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어떻게 걷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걸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과학과 원리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을 하면 항상 근본으로 돌아가서 어느 것이 이치에 맞을까 이거를 따져봐야 되겠죠. 이치를 따지려면 의학적 사안에 있어서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게 해부학이에요.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생체역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얘기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저 위에 닭이 보이죠. 저 아래는 뛰어가는 사람이 보이고 오른쪽 만화처럼 있는 그림이 무릎 관절을 옆에서 보는 것, 정면에서 보는 것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캇 다이라는 분이 1987년도에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저렇게 닭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무릎은 아주 비슷하죠. 이게 왜 그럴까? 아까 보여드린 사진입니다. 진화 개통도라는 게 있어요. 3억 4천만 년 전에 에리옵스라는 동물이 있었고 저 에리옵스의 무릎이 사람과 비슷한데 에리옵스는 슬개골이 없어요. 저로부터 2억 5천만 년쯤 지나서 지금으로부터 7천만 년쯤 전에 슬개골이 생물체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 무릎하고 우리 무릎하고 아주 흡사해요. 왜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하면 육상에서 중력을 이기고 지내기 위해서는 저런 구조가 딱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무릎 구조가 어떻게 생겼느냐? 위에 뼈, 아래 뼈가 있고 십자인대가 가운데 있고 안쪽, 바깥쪽이 있고 중간에 연골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에리옵스도 있고 우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걷는 거 또 방송에 나가면 힐을 신는 게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발의 모습하고 아니면 걷기하고 무릎 건강하고 관련이 있느냐 보면 관련이 있습니다. 보면 저 말은 이 발굽으로 걷는 거예요. 이렇게 편자 같은 거에서 걷잖아요. 저렇게 말처럼 걷는 동물들은 슬개골이 움직이는 저 앞부분하고 종아리뼈하고 만나는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가운데 저 강아지 있죠? 강아지는 대퇴골이 허벅지 뼈가 이렇게 좁아요. 날렵하게 생겼어요. 우리 사람은 곰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이 곰 같다 이러지만 사실은 무릎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한 발씩 걷는 거예요. 우리 한 발 걸을 때 무릎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한 발로 딱 디뎌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균형을 잡아야 돼서 슬개골의 역할, 허벅지 근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걷기와 무릎 구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걸어주면 무릎 건강을 좋게도 할 수 있고 해롭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릎 구조를 보면 사람의 무릎, 이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무릎 구조는 3억 년도 오랜 세월부터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 온 거고 진화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적자생존, 용불용설 이런 거 하잖아요. 환경에 맞도록 적당한 것이 살아남는 게 적자생존이고 용불용설, 많이 쓰면 그것이 발달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무릎 구조가 그만큼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인공관절을 설계할 때나 보조기를 만들 때에 해야 된다라고 스캇 아이라는 분이 제안을 했는데 이 내용들이 걷기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역학적 특징, 기능이 어떠냐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역학적 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엑스레이 다리 전체를 나오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엉덩이하고 발목을 연결한 선을 역학적 축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를 상징하냐면 체중이 지나가는 선인데 이것이 무릎 가운데를 딱 지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O자다리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무릎 안쪽으로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안쪽으로 편중됐다 이 뜻이고, 가위다리가 됐다 그러면 바깥쪽으로 편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체중 분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변형이 되면 안쪽은 인대 길이는 점점 줄어들고 바깥쪽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대 다치고 나서 관절 운동 범위를 제대로 해주고 이러는 게 인대 길이를 정상 길이에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걷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자기가 타고나기는 O자로 나타났지만 걸을 때 O자가 아닌 쪽으로 걸을 수 있다면 그렇게 걷는 게 좋겠죠. 체중 분포도 좋고 근력도 키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퇴골 후방 이동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femoral rollback 그러는데 무릎을 굽힐 때 대퇴골이 뒤쪽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이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가야 무릎이 많이 굽혀지는 거예요. 우리 쪼그려 앉고 이럴 수 있는 게, 만약에 무릎 허벅지뼈가 뒤로 가지 않으면 뒤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안 굽혀져요. 그리고 뒤로 가줘야 슬개골이 도로래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리를 종아리뼈를 슬쩍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슬개골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걸을 때 무릎을 살짝 굽혀주면 슬개골이 뒤쪽으로 가면서 같은 허벅지 근육을 쓰면서 효율이 좋아지는 거죠. 엔진 효율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엔 나사 회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 무릎 의사들 시험 볼 때 늘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스크루 홈 무브먼트 미케니즘 그러는데, 무릎을 굽혔다가 펼 때 허벅지뼈가 경골 중심으로 해서 안으로 이렇게 딱 잠긴다 그 뜻이에요. 잠기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하면 인대가 딱 긴장이 돼서 근육을 전혀 쓰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가령 서 있는데 1시간 동안 서 있는다 그러면 계속 근육을 써서 서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먹을 게 부족할 때는 가능하면 음식 안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렵 시대를 살던 우리 인류가 살 때는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 걷기 운동은 왜 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해서 에너지 소모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근육을 키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중 분포를 안쪽 바깥쪽으로 고르게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걸을 때 딱딱 모델들 걷듯이 이렇게 띠뚝띠뚝 걸으면 오히려 안 좋겠죠. 그러니까 걸을 때 발바닥 전체로 디뎌주면은 발바닥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여주고, 발바닥 전체로 디디려면 딛는 순간에 무릎을 살짝 굽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육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근육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리까지 똑바로 세우고 턱을 들고 걷잖아요. 그러면 스쿼트 운동이 걸음걸음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걷는다는 건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걸을 때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요. 가슴을 펴고 턱은 살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은 살짝 굽혀서 발바닥 전체로 딛고, 그리고 걸을 때 걸음의 보폭과 속도, 경사를 조금 변화를 주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걸으면 근육이 다 고루고루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나 아카데미 회원들 걸으실 때 여기서 걸을 때 남들 볼 때는 맵시 있게 걸으시고 혼자 걸을 때는 살짝 굽히고 제가 조금 걷는 것처럼 그렇게 걸으세요. 얼마나 걸어야 되느냐 하면 매일 30분 5,000보 정도 걷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안 걷던 분이, 무릎이 좀 아픈 분들이 5,000보 걸으면 과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줄여서 걷고, 그리고 평소에 만 보씩 걷던 분들은 이게 뭐야? 그러면 좀 더 걸으셔도 돼요. 계단 운동. 무릎 아픈 분들은 계단을 좀 피하라 그러죠. 여기도 지금 아카데미에도 계단이 여기 한 8개 정도 있는데, 계단은 올라갈 때 무릎에 부담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무릎이 병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 하는 계단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무릎이 건강한 분들은 계단을 잘 이용하면 오히려 근력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좋아요. 어떻게 걷는 게 좋으냐? 디딜 때 발바닥 전체를 딛지 말고 3분의 1만 딱 딛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올라갈 때 무릎이 쭉 펴지도록 힘차게 걷는 거예요. 이 계단 올라갈 때 그렇게 발끝 디디면서 쭉쭉 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걸음걸음마다 무릎이 다 펴지는 겁니다. 근육을 쓰면서 뒤쪽 관절막이 딱 펴지기 때문에 관절 운동, 가동 범위가 되는 거고, 걸을 때 허리를 세우고 턱은 살짝 들고 익숙해지면 눈은 가야 되는 목표점을 향해서 가면서 팔은 뒤로 저고 힘차게 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젖지 않고. 이렇게 하면 걸어보시면 신바람이 나요. 한번 해보면. 올라갈 때 가동력도 있기 때문에 타박타박 걷지 말고 3분의 1씩 더디면서 자세 세우고 탁탁 디디면서 올라가면 근육 운동도 되고 유산소 운동도 되고, 내려올 때는 몸을 45도로 돌려서 발끝으로 디딘 다음에 무릎을 굽힌 상태로 처음 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릎을 굽히면서 딛는 것이 왜 좋은지. 슬개골의 부담도 줄여주고 근육도 키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 스쿼트가 있어요. 제가 외래 오는 분 중에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중년, 이제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무릎이 갑자기 아파서 왔다 그래요. 그러면 대개 3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예요. 연세 드신 분들은 주말에 손주들이 다녀가고 나서 걔들하고 놀아주고 나서 내 무릎이 아파요. 요즘 같은 경우는 김장하고 나서 아파요. 어떤 분들은 내가 체중 는다고 그래가지고 피트니스 갔더니 PT 하는 가르쳐주는 분이 스쿼트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스쿼트 하고 나서 아프다고 그래요. 스쿼트는 뭐냐면 앉았다 일어나기가 스쿼트예요. 기본적으로 쪼그리고 앉는 거. 이렇게 할 때 근육이 5개의 근육이 쓰이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엉덩이 근육, 그 다음에 허리 근육, 거기다가 팔까지 균형 잡아주는 것까지 하면 어깨 근육까지 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스쿼트를 하고 나서 무릎 아프다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2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스쿼트를 할 때 엉덩이를 뒤로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많이 굽히면 안 돼요. 굽히는 각도가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미니 스쿼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좀 더 하셔도 되는데 무릎을 엉덩이를 뒤로 빼고 무릎은 살짝 굽히고, 그리고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팔을 준비 자세는 이랬다가 이렇게 벌리면서 오는 거예요. 사진으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사진 왼쪽에서 보면 저게 준비 동작이에요. 어깨 높이로 팔을 벌리고 그 다음에 팔을 이렇게 벌렸어요. 무릎을 굽히면서 저 아래 그림에서 보면 무릎 각도는 거의 안 구부러져 있죠. 엉덩이가 살짝 뽑아졌어요. 그래서 무릎은 30도 정도만 굽히고 엉덩이는 60도 정도. 그러면서 굽힐 때 어깨를 딱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어설 때는 벌리면서 일어나고. 이것을 몇 번 반복하느냐? 20번. 20번 하고 아까 알려드린 신전 운동 한 번 하고 또 20번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해보면, 제대로 하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신전 운동하고 이것만 2세트 정도만 해도 내가 필요한 운동 다 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저는 이거 수도 없이 해요. 아침에도 하고 수술장 들어가기 전에, 수술장 제가 3번 들어가는데 수술장 들어갈 때마다 해요. 그리고 외래 시작할 때도 환자분들 모시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수술하고 외래 보고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제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요거랑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꿈치 들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뒤꿈치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이 종아리 근육이에요. 이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 심장은 피를 이렇게 짜가지고 몸 전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다리에 있는 간 피는 어떻게 심장으로 돌아오느냐?
근육이 수축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맥을 통해서 쭉쭉쭉쭉 심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 있잖아요. 특히 비행기 타고 오래 앉아있다, 사무실에 하루 종일 있다, 백화점에서 매장에서 하루 종일 있다. 그러면 저녁 되면 다리가 탱탱 붓죠. 이런 분들한테 너무도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서 있으면서 뒤꿈치를 들고 쭉 들은 상태에서 유지하고 천천히 내리고 다 닿기 전에 다시 올리고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설거지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앞꿈치까지 들었다가 뒤꿈치 들었다 앞꿈치 들었다가 이거 20번쯤 하잖아요. 이러면 종아리에 앞꿈치 들 때는 앞쪽 종아리 근육이 이용이 되고 뒤꿈치 들면 뒤쪽 종아리 근육이 생겨요. 요거 하면 걸을 때 당장 힘나는 것이 느껴져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밤에 주무시다가 쥐 나는 분들 있죠? 요거 특효약이에요. 쥐가 되게 종아리 근육이 멈추잖아.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무릎 관절염이 웬만큼 심한 분들 해도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게 TV 보다가도 앉아서 하시지 말고 소파 뒤로 와서 잡고서 이거 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는 해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20번 하고 중간에 또 이게 스쿼팅하고. 제가 스쿼팅 틈나는 대로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 다음에 얘기할 텐데 이게 목하고 허리 아픈 거에 특효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허리하고 목 아픈 분들 병에 100명 중에 5명만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95명은 수술할 필요 없습니다. 무릎 아픈 것도 마찬가지듯이. 여기에 그만큼 신전 운동이 중요한데 그거랑 요걸 같이 하면 아주 특효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앉아서 무릎 펴기. 우리 앉아서 할 일 많잖아요. 버스 타고 가거나 운전하고 가거나 이럴 때 앉아서 무릎 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펴기 하는데 이 뒤에 딱 잡고 다리를 편 상태에서 발끝을 머리 쪽으로 2단계로 나눠서 하는 거예요. 쭉 편 상태에서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발끝을 내 쪽으로 당기세요. 쭉 당겨서 3쯤 유지하고 다시 펴고 다시 쭉 하고 이렇게. 요거를 20번, 30번 반복을 해보세요. 이러면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 그리고 뒤쪽 스트레칭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할 때는 의자를 딱 받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허리 신전 운동도 됩니다. 굉장히 운동됩니다. 요거 5가지를 섞어가지고 30분만 운동하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자, 이제 2번째로 자세와 습관. 아까 소개해드린 정선근 교수의 아주 베스트셀러 100년목 100년허리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선근 교수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허리를 좋게 하는 거, 목을 좋게 하는 치료는 대부분 오히려 해롭다. 잘못됐다. 저도 유심히 봤어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인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거 큰일 나지 싶은 거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하면서 정선근 교수가 척추위생이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면서 바른 자세와 습관이 허리의 증상을 좋게 하고 병을 낫게 한다. 그리고 운동치료로 허리를 튼튼하게 한다. 운동치료 중에 제일 좋은 건 걷기와 엉덩이 코어 근육을 키우는 거다. 라는 얘기예요. 정선근 교수 유튜브 내용 보면요. 수십만에 나오고 이러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 이 내용의 근거에서 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무릎 관절에서 볼 때 원칙에도 너무 딱 맞아가지고 제가 유심히 다 살펴보면서 다 해봤어요. 정선 교수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책도 다 읽고 그 내용도 제 스스로 해보면서 이것이 제가 돌보는 환자분들 무릎 진료하고도 너무 맥이 다 있고 내 스스로도 너무 좋은 거. 제가 이렇게 늘 정형외과 의사니까 기구 쓰고 힘쓸 일이 많잖아요. 1년에 한두 차례쯤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못한 적도 있고 그래요. 제가 이거 시작하고 나서 허리 아픈 게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러면 척추 위생이 뭐냐라는 게, 위생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하이진이에요. 말 뜻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거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거다. 그래서 하이진은
영어의 하이지에이아라는 게 있는데 건강의 여신이란 뜻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의술의 신이 에스클라피우스라는 분이 있고 그 딸이 하이지에이아예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하이진이고 위생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척추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허리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거니까 척추 위생 딱 좋잖아요. 개념적으로.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운동이나 생활에서 반영할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강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듯해요. 보강이라는 건 보호죠. 보호. 약한 부분을, 병이 있는 부분을 나을 때까지 보호해주고, 그 다음엔 병이 낫고 나서는 강화를 하는 거죠. 가령 아까 스키 타다가 인대를 다쳤다. 그러면 인대가 나을 때까지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근육을 강화해주는 거. 그래서 보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척추 위생의 척추 보강.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어떻게 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조사를 해보면 전 국민이 평생을 살면서 90% 이상이 목이나 허리의 통증을 경험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목이나 허리 안 아파본 적 없잖아요. 다들 아파하죠? 그래서 살면서 누구나 겪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방과 치료의 원칙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걸 알려면 도대체 목과 척추의 구조와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엑스레이 사진, 태아 척추를 보면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척추가 이렇게 그냥 C자형이에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체중을 딛고 다니고 서서 걷기 시작을 하면 S자 커브를 이루어요. 목 쪽은 앞쪽으로 나오고, 그거를 경추전만이라고 그러고, 등은 뒤로 가고, 허리는 앞으로 나와요. 요추전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S자처럼 되는 거는 이게 체중을 지탱하기에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요추전만이 되려면 허리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고 목도 턱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요추와 경추의 전만을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조를 보면 척추도 사실은 관절이에요. 관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뼈와 뼈가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저 모형에서 보세요. 벽돌처럼 뼈가 한 마디 한 마디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예요. 디스크는 싸고 있는 막이 있고 그 안에 몰랑몰랑한 수액이 들어있는 거고 그것을 인대가 보강하고 근육이 지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척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맨 먼저 할 일은 증상을 해소해 주는 거죠. 증상을 해소해 주는 거는 필요하면 먹는 진통제, 필요하면 허리에 주사를 맞을 수 있어요. 아주 심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보호를 해주는 게 바로 자세와 습관이에요. 그거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강화를 하는 것이 운동이고. 자, 이제 그걸 하나씩 보면요. 척추 보호를 할 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전만이 왜 중요하냐 하면 저 오른쪽 그림에서 보세요. 디스크는 위에 뼈, 아래 뼈가 있고 거기에 수액이,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는 가운데에 몰랑몰랑한 수액이 있어요. 안고빵의 안고 같은 거예요. 그것을 싸고 있는 빵 껍질, 그것이 섬유륜이라고 해요. 그 위아래 뼈 사이에 있는 게 종판이고, 그래서 체중을 딱 지켜도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구조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허리를 이렇게 굽힌 상태면 디스크가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디스크가 뒤쪽으로 간 상태에서 체중이 가해지면 섬유륜을 뚫고 뒤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자세가 굽히지 말라는 거가 똑바로 펴면은 디스크가 정중앙에 딱 있고 체중이 디뎌도 끄떡없이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굽히면 수액이 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디스크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뒤로 제키면 수액이 앞으로 가기 때문에 디스크 치료가 된다. 이 뜻이에요.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척추 보호 원칙은 앉거나 설 때 전만 유지를 해주고 똑바로 펴도록, 그리고 수시로 신전, 기지개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자꾸 기지개 하라고 그랬죠?
그게 잠 깨는 것도 있지만 허리하고 목 건강에 좋은 거예요. 보호 원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근 교수 백년 허리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백년 허리 만드는 좋은 운동 10가지. 이거 보세요. 엎드려서 이렇게 제껴주는 거, 옆으로 옆구리 제끼기, 앉아서 엉덩이 빼는 스쿼트, 뒤로 제껴주는 거. 이런 운동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척추가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때 건강 구간이라는 걸 지켜야 돼요. 아까 건강 구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기능 한도가 있다는 거. 우리 몸이 견딜 수 있는 게 있어요. 20살 때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60에 견딜 수 있는 게 있고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달라요. 평소에 운동을 늘 하던 분들은 웬만큼 운동해도 끄떡없어요. 근데 안 하던 분이 운동 좋다고 갑자기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운동의 요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적응돼 있는 구간에서 조금씩 추가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그래서 가령 30분 운동을 했다. 그럼 일주일 지나고 나서는 5분 늘려나가고 갑자기 늘리지 말고. 안전한 운동은 건강 걷기.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운동에다가 코어 근육 강화하는 건데 코어 근육 강화가 스쿼트 운동이 코어 근육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 아픈 분들은 엎드린 상태에서 이렇게 고개만 뒤로 제끼면 신전 운동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혹시 팔굽혀펴기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하기 좀 어렵다 그러면 그 손이 아프면 손목 관절염 있는 분들은 맨바닥에 못 해요. 저도 못 합니다. 손 다칠까 봐. 그래서 마트에 가면 이렇게 팔굽혀펴기 하는 기계가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잡고 고개를 뒤로 제끼면서 딱 유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전 운동이 그냥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바로 운동에서 얘기하는 플럼프라는 운동이 바로 그 운동이에요. 널판지처럼 하는 게 허리 아픈 분들이 신전 운동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이런 운동을 건강 걷기하고 스쿼트하고 엎드려서 뒤로 제끼는 거, 의자에 앉아서 뒤로 제끼는 거 쉽죠? 이것만 하면 놀랄 정도로 허리 아픈 게 좋아져요. 앉을 때, 의자에 앉을 때 등받침에 깊게 앉으셔야 돼요. 이렇게 앉고 딱 한 다음에 배를 내밀고 허리를 딱 세우고 가슴은 펴고 그렇게 하고 턱은 살짝 들고. 근데 이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뒤로 제껴서 좀 쉬되 가능하면 또 하고. 그래서 의자 중에서 이렇게 오래 앉으셔야 될 때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으시고 등에 기대지 말고 편 상태로 있다가 지치면 뒤에 기댔다가 하고, 허리가 좀 아픈 분들은 등받이를 대서 지탱을 해주는 게 좋고, 중요한 건 허리를 세우고 가슴은 펴고 턱은 살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래야 요추, 경추 전만이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기지개 잡고 해주고. 바닥에 앉는 것은 허리하고 무릎 관절에 다 해로워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바닥에서 앉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명상하고 이럴 때, 요가하고 이럴 때 바닥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관절 입장이나 척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바닥에 꼭 하셔야 된다 그럴 때는 방석을 여러 개를 놓고 엉덩이를 높이면 그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수시로 신전 기지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 때 제가 이렇게 양다리를 벌리고 이렇게 서고 손을 앞으로 차수를 해도 좋고 뒤로 차수를 해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다리를 짝다리 짚지 말고 이렇게 짚은 상태에서 표시 안 나게 무릎을 살짝 굽혔다 폈다, 한쪽을 뒤었다 이렇게 하고, 역시 허리를 똑바로 펴셔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허리를 자꾸 굽히는 게 좋은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정형외과 전공의 할 땐 그렇게 배웠어요. 윌리엄 신전 운동이라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굽히는 거는 가능하면 피하고 펴는 운동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주무실 때 이렇게 허리 아픈 분들은 가능하면 똑바로 눕는 게 좋고 팔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관절 입장에서. 왜냐하면 웅크리고 자면은 관절이 그 위치에서 굳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만 눕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땐 편하게 눕는데,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 높이를 조절해서 목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옆구리 두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저렇게 얇은 베개를 놓으면 요추가, 허리가 삐뚤어지는 걸 피할 수 있어요. 무릎 뒤에 얇은 방석을 받쳐도 좋고. 그래서 눕거나 주무실 때 이렇게 요추 전만, 경추 전만이 유지되도록 베개 높이 조절하고 베개를 필요하면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앉아서 신전하는 운동, 사무실에서나 의자에 할 때 이렇게 목도 제끼면서 견갑들도 같이 해주는 게 회전근개 강화에도 아주 좋습니다. 서서 신전하는 거, 이렇게 뒤로 제껴서 하고 허리 짚고 하고 어깨 제껴서 하고, 이 운동을 스쿼트랑 같이 하면 코어 근육하고 신전 운동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제가 공원에 가면 거의 예외 없이 이거 몇 세트씩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뼈, 관절, 근육이 튼튼해졌어요. 허리와 자세도 좋아졌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력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소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억지 웃음 주면 오히려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마음이 돼야 되죠. 그 행복하고 향수하고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먼저 바르지 않으면 남한테 줄 수가 없대요. 향수가 아무리 좋아도 향수를 남한테 뿌리지 않잖아요. 나한테 발라야 되지. 그렇죠?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행복이라는 게 그냥 되나? 아이고, 너도 나이 들어봐. 행복한가? 아이,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나 무릎도 아픈데? 잘 얘기 들어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해도 안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그래요. 지금 몇이세요? 나이가 그러면. 나 이제 70이야. 앞으로 몇 년 사실 것 같으세요? 에이, 5년이나 살면 뭐 되지. 어디 아프세요? 아픈 데 없어. 뭐 저한테 뭐라고 해도 좋은데 95까지는 사실 것 같아요. 욕을 해라, 욕을 그래요. 아무 씨 욕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25년 동안 무릎이 저절로 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아니, 나빠지지. 그리고 눈은, 시력은 더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지지. 며느리가 지금 매운데 며느리가 갑자기 천사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지. 그러면 이제 가능성이 없네. 죽을 일만 남았네. 그래요.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산다는 거는 끊임없이 화살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도 화살이고 병도 화살이고 누군가 사랑하는 것도 화살이에요. 왜냐하면 보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피할 수 있는 길은 독화살을 피하는 거죠. 두 번째 화살을 피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명상과 마음 챙기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할까 그럽니다. 여기 오늘 유나 아카데미에 딱 좋은 주제일 것도 같고, 사실은 제가 어떤 기회로 우리 스님 그리고 또 명상 전문하는 분께 배워서 제 스스로 늘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병원에서 퇴원을 앞둔 환자분들께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은 뭐냐 그러면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이제 메디테이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천주교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동양 철학에서는 그 뜻이 관조, 볼관자, 저거는 그냥 견하고는 다른 거예요. 깊게 본질까지 본다, 조는 비추어 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명상을 집중 명상, 통찰 명상 이렇게 나누어요. 집중 명상이라는 것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거의 근본 취지는 들끓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관이라고 그러죠. 관은 위파사나, 그래서 볼관자를 쓰는데 이게 통찰 명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찰 명상은 뭘 멈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마음을 챙겨서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가령 아이가 막 떼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거 달래도 안 될 때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지가 머쓱해져가지고 가만히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떨치고 돌아다닌다. 그럴 때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라앉는 거죠. 그게 통찰 명상이에요. 뭐를 바라볼 거냐 하는 건데, 요즘 그 서구
지성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끄는 거가 마인드풀리스 명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 서구 문명이 발달하고 굉장히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경제계, 정치계, 학계 이런 데에서 일가를 이루었죠. 모든 것을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몇 년 지나고 나서 막 그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게 소진이 돼서 의욕도 잃고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치료를 할 건가가 이 마인드풀리스 메디테이션이에요. 저희 정형외과 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형외과의 대학의 미국의 유수한 대학 정형외과 주임 교수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많은 수가 우울증 이런 번아웃 됐다는 용어를 써요. 소진이 됐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통찰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심지어 그 뉴욕 이런 데서는 그 명상 버스 같은 게 있잖아요. 길거리에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내고 30분 명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찰 명상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명상이 왜 중요하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인과라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 이게 의학을 하거나 과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근본 중에 근본이에요. 우리가 한번 과학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현상을 관찰하고 그 현상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의 원리를 터득을 해서 그 원리를 이용을 해서 뭔가를 규명하는 게 순수 학문이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기계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게 공학이잖아요. 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올 때는 아파서 오죠. 하지만 그 증상을, 고통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병인 거예요. 병은 왜 생기느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하나의 현상은 그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또 뒤져보면 저 근본 원인이 있고 이렇게 끊임없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나가는 것이 학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12연기라는 게 있습니다. 12연기는 우리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고통을 108번뇌라고도 그러고 아니면 팔고라고도 그러고 생로병사라고도 그러잖아요. 그 중에 이제 늙고 병드는 게 제일 무서워하는 거니까 그것이 왜 있느냐. 태어나지 않으면 늙고 죽을 일도 없잖아요. 이렇게 원인을 쭉 따져보면 맨 처음 시작이 무명. 우리가 세상의 섭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뭔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감정으로 과잉 반응을 보일 때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업이 생긴다는 거죠. 행을 행동이라고도 하고 지어감이라고 하잖아요. 아까 우리가 가령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그러면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봐서 아, 이게 자연스러운 거고 병은 아니야. 그러면 그때 할 일은 아,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이럴 땐 좀 쉬어가라는 소리구나. 그리고 쉬어가고 아, 근육이 약했다는 소리니까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올바른 처방이죠. 근데 나 이렇게 아픈데 왜 아프다고 소리 안 해? 병원에 가가지고 온갖 비싼 검사하고 나 안 좋아졌으니까 여기다 주사 놔주세요. 심지어 수술이라도 해주세요. 아니면 마약 먹고 이러면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존재의 실상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되게 반응을 보이는 이게 12연계에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쭉 지나가다 보면 수라는 건 우리가 느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인지한다는 거는 눈, 귀, 코, 혀, 입, 피부 그리고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대상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고맙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것이 좋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철학적이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오감과 뜻으로 세상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저 사람이 이쁘다. 저 가방이 예쁘다. 그러면 내가 저거를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저거를 갖겠다 생각을 하면 욕심이 생기고 못 가지면 괴로워지는 거잖아요. 누군가 밉다. 저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한다. 그러면 피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힘들고. 그래서 12연기에서는 무명에서 행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각에서 집착하거나 혐오하는 단계를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통찰 명상이에요. 그럼 저걸 어떻게 끊을 거냐?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호흡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매일 하는 거예요. 수술하다가 어떤 경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지혈대를 감으면 안 돼요. 오늘 아침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피부절개를 넣는데 피가 팍 튀잖아요. 그러면 제 심박수가 갑자기 70회에서 120회로 뛰어요. 제가 흥분하기 시작하면 난리잖아요. 그럴 때 제가 딱 브레이크를 밟아요. 네가 흥분하고 있구나. 그럴 때 제가 딱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가 당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가만히 숨을 쉬는 거예요. 제 팀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끊임없이 그거를 해요. 가만히 힘들 때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제가 하는데 제 동료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잠깐 숨 크게 쉬고 3번만 쉬어.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당황하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호흡을 바라보느냐? 이거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당장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들이쉬고 내쉬고 가만히 하다 보면 아무리 속상한 게 우리가 노엽잖아요. 경로가 얼마쯤 갈 수 있는지 아세요? 10분을 넘지 않아요. 아주 이상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리 화가 막 났잖아요. 그럼 에피네프린 분비가 되고 온갖 종류의 막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은 몸에서 분해가 되면서 몸을 노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화를 막 냈잖아요. 그리고 나면 조금 지나면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순간만 피해주면 돼요. 그것을 사람들이 계속 화를 내는 건 계속 연료를 붓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화낼 일이 아닌데 자기가 자꾸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 호흡을 바라보면 그걸 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는 일이 몸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몸 상태를 앉아있을 때는 내가 앉아있다. 서 있을 때는 서 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가령 거울 보면 속상하잖아요. 나이 들었다. 사진 찍으면 나이 들면 싫다고 그러죠? 그게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내 모습이 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모습이 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보이는 거는 갑자기 노인이 앞에 앉아있네. 이러니까 사진 찍기 싫은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상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낌, 안입이 설신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 내가 본다. 예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저걸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귀에 소리 들리면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근데 감각에 대해서 생각할 거는 감각은 3가지가 있어요. 기분 좋은 거,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그렇죠? 근데 우리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더 하고 싶어 하죠. 기분 나쁘면 피하고 싶어 하고. 근데 계속 하고 싶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못하지. 달도 참은 기우는데. 봄 다음엔 여름 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느낌, 그거를 좋아하기 시작을 하면 집착을 하고 못 가지니까 괴로워지는 거예요. 뭔가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피하려고 하니까. 근데 피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이거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느낌 자체는 없을 수 있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금방 나아지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이 5개가 있고 마지막에 내 뜻인 거예요. 내가 뭔가 막 괴롭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괴로움의 원인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우리 정목스님, 은사스님이 쓰신 그 책에 보면 제 책상에 제가 그 페이지 펴놓고 지금 며칠째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어느 날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내 마음이 들끓고 그렇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내가 뭔가 들끓다 그러면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지금 뭔가를 바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거예요. 자, 느낌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호흡, 몸, 느낌을 바라본다면 마지막에 할 게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 상태냐?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느냐? 뭔가를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생각을 고잘미 세 가지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종교가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마호멧 모든 종교가 다 있지만 그 종교의 성현들께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분들이 중간에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평생 사신 과정은 이 세 가지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고잘미예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내 마음을 고맙다, 잘했다, 미안하다 마음. 호흡, 몸, 느낌, 복잡한 생각 안 해도 돼. 내가 늘 요 세 가지만 하면서 보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사실은 늘 이런 걸 지키려고 애를 써요. 매 순간에. 그러니까 수술할 때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제가 이제 왜 저라고 20살 때 얼굴에 대한 추억이 없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하는 일이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 명상 안내문을 듣고 이제 기지개 아까 좀 한번 한 다음에 면도를 시작을 해요. 면도하면서 제가 거울 보면서 연습을 좀 해요. 어떤 연습을 하냐면 어떻게 표정을 지으면 사람들이 네 얼굴 보고 제일 행복한 표정을 지을까? 이게 부모님이 이 얼굴을 주셨는데 내가 이 얼굴을 잘 써가지고 나를 만나는 분들이 행복해하고 그래야지 이 얼굴 가지고 남들이 보고 속상해하고 그러면 보물을 주셨는데 쓰레기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이제 무릎 고쳐드리고 퇴원하기 전에 명상을 하면서 꼭 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이제 무릎을 고치셨는데 이 무릎으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이제부터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진정으로 나를 만나는 시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월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내 아이들 키우고 돈 벌고 이런 거 하느냐고 한 번도 내 스스로 진정으로 내 안에 거인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지 않느냐. 이제부터 그거 해보자. 그거 하는 방법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나를 제일 위해 주는 것이 이겁니다.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게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 가르쳐 드리고 명상 유도문이 있어요. 호흡을 바라보세요. 몸을 바라보세요. 느낌을 바라보세요.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런 유도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해보면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인데 막 달라져요. 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길은 두 가지를 하면 된다고 그래요. 이게 몇 년 전에 나온 하버드 대학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쏜 영어로는 웰 에이징 그렇게 있습니다. 멋지게 나이 들기. 우리말로는 행복의 조건인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약 1940년, 30년대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70년 동안 쭉 쫓아다니면서 누가 행복하게 살고 누가 불행하게 사나 거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7가지예요. 오늘 한 것 중에 많이 있습니다. 7가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금연. 두 번째, 절주. 너무 술 많이 안 하고. 세 번째, 비만 아닌 거. 네 번째, 규칙적인 운동. 다섯 번째, 행복한 가정생활, 주변 관계. 여섯 번째, 평생 배우는 사람. 여기 아카데미 회원들 지금 공부하시잖아요. 7번째, 제일 중요한 거예요. 7번째가 성숙한 정신방어 기제라고 그래요. 성숙한 방어 기제.
사람이 성숙하다는 뜻인데 그 뜻을 두 가지로 요약했더니 딱 두 가지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는 두 가지래요. 하나는 작은 일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 긴 거 따지지 말고 누군가 작은 호의를 베풀면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으면 맛있게 먹고 누군가한테 좋은 일을 했으면 잘했구나. 작은 일들을 즐기고. 두 번째는 남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제가 그 환자분들한테 명상 끝나고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의 삶을 나를 가장 위하는 삶이 뭐겠느냐를 생각을 하면 내 마음 챙기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시는데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이럽니다. 명상과 마음 챙기기, 이것으로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하고 그런 거죠. 금생도 행복하고 다음 생도 행복하고. 삶은 매일매일이 선물입니다. 그렇지요? 긴 시간 고맙습니다.